배틀로얄 컨셉의 서바이벌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 배그는 2017년 출시돼 한국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쓴 작품입니다. 배그는 출시 79일 만에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수 200만 명을 넘어서는 첫 번째 게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7,500만 장 이상이 팔렸고 누적 가입자는 10억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파급력을 보여준 배그를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크래프톤입니다. 상장을 하면서 최대 주주인 장병규 의장이 3조 주식 부호 반열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크래프톤은 배그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왔는데요. 자금난, 구조조정, 흥행 실패, 경영진과 제작진과의 불화 등 게임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초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래프톤이 지금의 크래프톤이 되기까지 걸어온 10년의 길을 압축해 소개합니다. 크래프톤은 2007년 블루홀 스튜디오라는 사명으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네오위즈, 세이클럽, 첫눈 등 업계 내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장병규 의장과 리니지2를 제작 총괄한 박용현 팀이 합심해 만든 회사입니다. 박용현은 장병규에게 3년 300억이라는 투자 조건을 내걸고 세계 최고의 MMORPG 게임을 만들겠다 선언합니다. 그렇게 경영, 제작 분야로 나뉜 창업자 6인이 모여 블루홀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박용현 팀이 이끄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S1, 300억짜리 초대형 온라인 게임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2008년 3월, S1의 프로토타입이 선보여졌습니다. S1은 타깃팅 기술이 아닌 논 타깃팅 기술을 게임에 도입했는데요. 공격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타깃팅 기술과 다르게 논 타깃팅 기술은 공격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상을 지정할 필요 없이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칼을 뻗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보다 자유롭고 사실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S1은 구현이 어려운 논 타깃팅 기술을 MMORPG에 자연스레 구현해 수준 높은 게임, 혁신적인 시제품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블루홀 내에서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취됐죠. 테라는 1차 CBT 게이머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테라는 퀘스트 대신 전투에 집중한 게임이었는데 고객과 퍼블리셔 모두 퀘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외쳤죠. 그래서 블루홀은 다급히 퀘스트를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개발진에서는 퀘스트를 급조의 게임에 우겨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레벨에 따라 정해놓은 콘텐츠를 초반 경험에 끌어쓰다 보니 게임 후반에 쓸 콘텐츠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퀘스트 몇백 개를 게임에 억지로 넣다 보니 전체적인 게임의 밸런스 역시 흔들렸죠. 출시까지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퀘스트를 짜내다 보니 버그도 잦아졌습니다. 버그 한 개를 고치면 두 개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팀마다 상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경영진과 제작진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테라 출시 일정이 반년이 채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경영진과 제작진의 갈등은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OBT 몇 주 전, 김광석은 8시간 내내 테라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우스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죠. 테라가 재미도 없고 결함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는 테라 OBT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작팀 박용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테라 정도면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 돼도 가뿐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고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가까스로 김광석과 박용현은 빌드를 수정하고 출시 일정을 뒤로 미뤄 OBT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시 일정이 밀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블루홀은 자금 조달 문제에 빠졌습니다. 장병규가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간신히 회사를 유지했죠. 하지만 블루홀은 미룬 일정에도 OBT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출시 일정을 2달 미루게 됩니다. 출시 일정이 약 1년간 미뤄지면서 3년 300억이라는 계획도 4년 40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월 테라는 OBT를 시작했습니다. 오전부터 화제가 되고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는 등 인기를 보였죠. 테라는 정식 출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PC방 점유율 1위에 오르며 103주 동안 장기 집권하던 NC의 아이온의 왕자를 빼앗았습니다.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째, 테라는 동시 접속자 수 13만 명을 기록하며 순항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시 효과로 반짝 몰렸던 유저들이 후반부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려했던 대로 후반부에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접속자 수는 하강 그래프를 그리며 생각보다 일찍 트래픽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개월 뒤 PC방 점유율은 절반으로 곤두박질치며 1위 자리를 다시 아이온에 내주고 맙니다. 3개월 무료 혜택이 끝난 뒤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이용자 비율은 기대보다 형편없었습니다. 2011년 연말 테라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하지만 계속해서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블루홀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블루홀은 해외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11년 5월 북미와 유럽에 테라를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게시 보름 뒤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를 출시하며 테라의 판매량은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중국 시장에도 도전하지만 최하위의 성과를 맛보게 됩니다. 블루홀은 계속되는 적자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260명 직원 가운데 20%를 감원한 대규모 구조조정이었죠. 경영난과 희망퇴직으로 경영진의 감정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장병규가 경영진 회의에서 볼펜을 내던지고 욕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4년 스마트폰 게임 매출 1천억 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넷마블, 위메이드, NHN 등이 수십 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거나 유통하면서 1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블루홀은 어땠을까요? 첫 모바일 게임인 엘린 원정대는 흥행의 실패에 개발 비용 20억 원만 날리고 맙니다. 다행히 볼링킹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며 가까스로 블루홀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루홀이 인수한 진호게임즈 출신 김창완이 나서게 됩니다. 김창완이 PC게임 제안서 하나를 경영진에게 내밀었는데요. 최후의 1인이 살아남는 순간까지 전투를 하는 총싸움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들 모바일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김창완은 해외 시장에 곧바로 배급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PC게임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배그 제작은 처음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김창완은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경영진들에게서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장병규는 김창완의 얘기가 너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경계했다고 합니다. 김창완은 겨우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태동기에 개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프로젝트 승인을 출시 기간까지 기간을 최대 8개월로 잡았습니다. 작고 완결성 있게 일단 게임을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와 기능을 추가해가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당시 배틀로얄 게임은 주류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100명이 참가해 최후 생존자를 가리는 생존 확률 1%의 투쟁은 대중성과 거리가 멀었죠. 싸움에서 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임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거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창완은 배틀로얄 장르의 가능성을 보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창완은 수십 종이나 되는 총의 각기 다른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폴란드 출신 개발자를 섭외해 게임 퀄리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창완은 배틀로얄 게임이 차세대 e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안해왔지만 경영진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도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작은 도움을 구할 때마다 김창완은 장문의 메일을 써야 했습니다. 당시 김창완은 그 울분을 땔감 삼아 배틀그라운드를 비전했습니다. 그렇게 김창완과 그의 팀은 그들이 약속한 마일스톤을 거침없이 돌파해 갔습니다. 2017년 1월 마지막 마일스톤 평가가 열렸습니다. 퍼블리셔 반응은 너무나 마니악하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병규는 퍼블리셔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창완은 스팀에서 정식으로 출시되기로 앞두고 진행한 CBT와 사전 판매 이벤트에서 대박의 징조를 감지했습니다. 배그는 트위치에서 2주 연속 시청 순위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배그 영상을 자발적으로 올리는 등 방송 진행자와 선수들에게 칭찬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트위치와 유튜브의 게임 스트리머들이 자진해서 게임을 즐겼고 3주간의 CBT 기간 동안 트위치 방송 10위권에 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그는 모두의 예측을 깨고 주말 동안에만 매출 1,1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경영진은 서둘러 김창완의 요구대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꾸렸습니다. 배그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6일 만에 최단 기간 내 100만 장 판매라는 기록을 쓰면서 괴물 게임으로 올라섰습니다. 배그는 출시 39일 만에 판매량 200만 장을 돌파하고 동시 접속자 수 14만 명으로 스팀 인기 게임 순위 1, 2위를 다퉜죠. 김창완의 예상대로 배그 전체 판매 95%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배그는 2017년 스팀 유료 게임 가운데서 유일하게 100만 장이 넘게 팔린 게임이 됐습니다. 블루홀은 크래프톤으로 사명을 바꾸고 2020년 김창완은 크래프톤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크래프톤은 2020년 영업이익 7,738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국내 상장을 하며 게임업계 대장주에 등극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크래프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